네, 안녕하세요. 행복TV의 황탱입니다. 오늘은 어제 그 강의를 했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의한 것 중에서 좀 간단하게 영상 만드는 거 좀 비트싱크에 대해서 교육을 좀 먼저 해드렸었기 때문에 비트싱크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싱크는 핸드폰에서 지금 검색을 하실 때 비트싱크 그냥 한글로 그냥 비트싱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 아이콘입니다. 요 아이콘. 요 아이콘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요 아이콘을 설치를 하고 나면 저는 이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떠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렇게 뜹니다. 요렇게 뜨는데 잠깐 중지를 해볼게요. 어, 지금 비트싱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진 8장만 먼저 준비를 해두세요. 사진 8장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면 그 사진 8장을 가지고 비트싱크에서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한 14초 분량의 영상을 만들어 주는데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옆에 사진과 그 다음에 영상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선택을 먼저 해볼게요. 선택을 하면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 중에서 좀 이렇게 보시면 저는 어 지금 제가 따로 받아놨는데 요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만 8개만 선택을 하고 다음을 눌렀을 때는 바로 밑에 이제 이게 이제 비디오 폼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9대 16이라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은 16대 9 그 유튜브 영상 화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로로 나오니까 제대로 영상이 잘리죠. 그래서 요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로 영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옆에 거 그러면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그래서 좀 18초짜리 영상입니다. 8장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금 비트싱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밑에 있는 영상의 스타일을 내가 지정을 하면 8장의 영상, 사진을 가지고 내가 영상을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로 영상을 할 건지, 만약에 내가 사진 가지고 있는 게 9대 16 이렇게 세로 영상이라 그러면, 지금 요거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요게 지금 몇 가지가 나오죠? 요건 세로 영상, 그 다음에 가로 영상, 유튜브 영상, 그 다음에 요거는 인스타그램 영상입니다. 그래서 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4대 3 정사각형 영상이죠. 요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요거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그 영상이 그냥 컴퓨터 핸드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4초짜리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이 영상 만든 거 가지고 뭐 사진을 처음엔 8장 또 다른 사진 갖고 8장 이렇게 해서 14초나 20초짜리 영상을 가지고 두 장을 합쳐서 두 개의 영상을 합쳐서 새로운 영상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거는 미리 캔버스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던 미리 캔버스 갖고 두 개를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영상을 가지고 요게 지금 마크가 키넷마스터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료로 지금 사용을 하는 건데 키넷마스터를 지금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요런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좀 글씨도 넣고 뭐 이런 편집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키넷마스터 눌러서 요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키넷마스터 즉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금 비트싱크에서 만들어준 영상을 가지고 어, 그 에셋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그냥 글씨 좀 넣고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게 우리가 영상을 편집하는 데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 안 넘어가네요. 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비트싱크는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설치하고 내 사진 8장 갖고 밑에 편집 눌러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택만 하시고 저장만 누르시면 되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거는 다음 주에, 교육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미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작업입니다. 블로그 작업. 근데 뭐 블로그는 왜 해? 뭐 효과도 없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블로그는 잘 될 때 하는 겁니다. 잘 될 때. 그리고 지금 효과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나고 나서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을 하시면 충분히 나중에 내가 좀 안 될 때,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거나 뭐 할 때, 그때 얘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꼭 블로그 작업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작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운데, 또 쉽다고 생각하면 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네이버 아이디로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첫 페이지 화면서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왜 해야 되는지를 기억을 하시고, 꼭 천천히라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작업은 일단 나의 블로그 색깔을 좀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블로그를 어떤 블로그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내가 주제를 갖다가 난 지금 우리는 유니코를 하고 있으니까 유니코를 주제로 해서 나는 블로그 색깔을 만들 건지, 그래서 카테고리는 또 어떻게 정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지수는 제가 말씀을 항상 이 블로그 교육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핸드폰 가지고 그 블로그 발행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핸드폰에서는 발행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는 내가 뭐 컴퓨터 갖고 작업을 못 하니까 글을 쓸 수는 있어요. 글은 써놓고 저장만 해놓으시고 발행은 꼭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이게 블로그 지수라는 게 내가 글을 쓴 개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블로그를 작업을 해서 이 300클럽, 즉 글이 300개 정도는 돼야지만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서는 아무리 그 글을 쓰고 발행을 해봤자 뭐가 안 된다?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질 않는다. 그래서 꼭 컴퓨터에서 블로그 글을 쓰면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꾸미기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간판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이 통계, 내 블로그에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 그 다음에 서로 이웃 100명 만드는 것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항상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블로그는 나만의 블로그를 그다음에 나의 색깔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할 때 이건 지금 규칙입니다. 또 꼭 정하시면 됩니다. 블로그의 글쓰기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지만 몇 가지 규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글의 크기는 19 사이즈. 그 다음에 글은 세 줄에서 네 줄, 그 사이, 그러니까 두 줄, 세 줄 정도 쓰면 한 칸은 비우고 한 칸 띄우란 얘기죠. 왜냐하면 글을 읽는 사람이 다 이렇게 붙였으면 눈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두 줄에서 세 줄 쓰고 무조건 한 칸 띄우고 그 다음 글을 쓸 것. 그 다음에 정보성 글을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바일 작성 금지. 핸드폰에서는 글, 어, 발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정보성 글이 뭐냐면, 우리가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어떤 거를 찾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어떤 카페를 찾거나, 그죠? 내가 어디 식당 가서, 아니면 카페 가서, 아, 여기가 너무 이쁘고 좋아. 그러면 글을 쓸 거 아니에요. 사진도 올리고, 글을 쓰고, 마지막에 지도를 꼭 넣어주세요. 그런 식당이나 카페를 갖다가 만약에, 올릴 때는, 그 다음에 그것도 한 정보성 글이긴 하죠. 근데 또 하나는 정보성 글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어떤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지금 터미널에 버스 타러 가야 돼. 그러면 터미널 시간표가 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터미널 시간표를 핸드폰으로 알아봤을 때 내 글이 나오고 주구장창 검색되는 글. 이런 것들은 정보성 글이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검색돼서 내 블로그에 계속들이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의 글을 갖다가 주제를 한번 정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복지사 글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복지사 공부할 때 이것도 정보성 글이다 생각하고 복지사 그 책을 갖다 모두 다 제 블로그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성 글을 갖다가 쓰는 것도 중요하니까 유니앤코로에서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그 많지 않기 때문에 정보성 글로 해서 검색해서 들어왔다가 이 사람이 유니코드 하네 해서 추가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성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성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글감이나 지금 그 네이버 블로그의 글쓰기 그 저기에는 글감이나 그 다음에 템플릿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 정보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픽사비에서 제공하는 것들인데 무료로 다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브루 처음에 배웠죠. 브루 처음에 배울 때 내가 텍스트에 어떤 거로 해서 영상을 찾잖아요. 그 사진이나 그것도 다 픽사베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네이버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꼭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쓰기 매뉴얼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요거 끝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글쓰기 메뉴에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위에 뭐 사진 놓기, 동영상 놓기, 그 다음에 띄어는 쓰는 그 줄 간격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인용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글쓰기 스티커서부터 여러 가지 글쓰기 도구들이 있는데 네이버의 알고리즘, 검색 알고리즘이 내가 쓴 글이 좋은 글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런 도구들을 많이 쓴 것들을 좋은 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쓸수록 좋은 글로 인식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고 키워드는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16개 키워드 외 그다음에 지역 키워드를 꼭 넣고 발행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발행하기 전에 반드시 공감 허용 체크해야 된다. 이 공감 허용 체크 몰라서 그냥 발행 누르시는 분들인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공감 허용 체크를 안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은데 해서 하트 눌러주잖아요. 그 하트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번 저장한 글은 수정하지 않는다. 오타가 있어도. 왜냐하면 검색 알고리즘에 이상하게 걸려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네가 또 한 번 발행을 했는데 왜 수정하지? 이런 식인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수정하려고 하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한 번은 발행한 글은 오타가 있어도 수정하지 않는다. 큰 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은 뭐 사람들이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타가 있어도 수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니앵커를 하고 있는데 어떤 팩트에 집중한 글. 그러니까 뭐 유니앵커는 뭐 건강해지면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라고 해서 글을 쓰는 것과 내가 유니앵커에 이 건강식품 이렇게 먹었는데 몸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팩트성 글은 웬만하면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니앵커가 뭐를 하고 있고 뭐 어떤 제품이 있어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쓸 수는 있어도 계속적으로 글을 쓰게 되면 우리만 좋은 거죠. 쓰는 사람만 좋은 거지, 읽는 사람은 그냥 광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뒤로 가게 하고 나가버린다는 얘기죠. 내 블로그에 남아있질 않고. 그래서 그런 거는 대부분, 처음에만 한두 번 쓰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사용한 후기 정도로 해서 아니면 미팅하면서 글을 쓰는 것, 뭐, 미팅 했을 때 내가 이런 것에 사람들이 반응이 이랬다. 아니면은 뷰티 제품을 내 산하에 계신 분 어떤 분이 썼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보성 글을 많이 쓸 것, 그 다음에 전문적인 글을 쓰는 것도 뭐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만약에 나는 어떤 전문성인 거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 글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제 블로그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면 내 거가 나오고 요 위에 이제 그 오른쪽 상단에 블로그를 누르면 맨 밑에 내 블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내 블로그라는 거를 눌러서 내 블로그에 들어가면 됩니다. 뭐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블로그인데 이제 요 맨 위에 있는 게 그 다리 모양이 있는 게 간판입니다. 요 간판을 수정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 쭉 내려보면 이제 이게 전체적인 게 내 그 스킨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킨. 내 블로그의 전체적인 가게,
그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킨을 변경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 가게에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안 돼 있으면은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테리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이거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블로그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서 왼쪽에 보면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 관리로 먼저 들어가세요. 지금 제 블로그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카테고리가 나오고 왼쪽에 카테고리가 나오고 좀 밑으로 내리면 그룹 블로거들에 대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이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요게 마음에 들어서 이런 스킨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볼게요. 관리를 누르시면 내 블로그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에 보시면 내 블로그 이름, 저는 이제 행복TV니까 행복TV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별명은, 뭐, 바로 보는 채널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내 블로그는 뭐, 유니앤코 뭐, 그 다음에 뭐, 나는 그 여행이나 뭐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넣겠다 그러면 유니앤코 아니면 여행, 이렇게 내 블로그를 소개하는 글을 간단하게 놓으십니다. 이걸 왜 넣으냐고 그러면 왼쪽에 처음에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어, 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아, 이 사람 뭐를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내 블로그에 기본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나는 사진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컴퓨터로 들어오는 화면이랑 그 다음에 모바일로 들어오는 화면이랑 여기 이제 틀린 자를 따로따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톡톡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를 더 보시면 꾸미기 설정. 요걸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내부 인테리어 하는 거, 그 스킨이라고 합니다. 스킨. 그래서 스킨을 내가 마음에 드는 거로 해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 또 다른 스킨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바뀌죠. 아까 제가 처음 제 블로그하고는 틀리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스킨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일부러 다 꾸밀 필요가 없이 그냥 이런 거 그냥 선택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그 레이아웃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은 요거 스킨으로 선택해서 자동으로 꾸며주니까 요거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자기 마음에 드는 거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뉴 글 동영상 관리가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카테고리 여기 있죠. 카테고리 관리 요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제 블로그 처음 들어왔을 때 왼쪽에 카테고리 쭉 있었던 거 있죠. 뭐 유니앤코 그 다음에 여행 그 다음에 뭐 포토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전문적인 정보 선거를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맛집 멋집 뭐 이런 것들도 넣으셔도 되겠죠. 이 카테고리를 여기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카테고리명 메뉴에다가 설정하시고 여기 카테고리 추가 그러면은 전체 카테고리즈 큰 카테고리즈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카테고리 추가 누르면 맨 밑에 이렇게 메뉴에 지금 요 게시판을 선택하고 카테고리 추가 눌렀더니 이 게시판에 하이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메뉴에 여기를 선택을 하고 카테고리를 추가하게 되면 전체 큰 카테고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맛집 멋집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나는 이 맛집 맛집에 뭐 또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겠다. 나는 지금 유니앤코의 밑에다가 뭐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 헬스 제품, 그 다음에 뷰티 제품, 그 다음에 다이어트 제품 이렇게 따로따로 넣겠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소 카테고리를 만드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여기 클릭하고 카테고리를 추가하게 되면 여기 맛집 멋집에 하위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만약에 전체 큰 카테고리를 만들 때는 맨 위에서 여기 위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메뉴에 여기다 놓고 그다음 카테고리 추가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여기 카테고리 밑에 추가 카테고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거는 제가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삭제.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확인만 눌러주시면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카테고리가 만들어져서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왼쪽에 이렇게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쭉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비공개로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안 보이실 텐데, 제 블로그니까 저는 이제 다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보이는 카테고리만 쭉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밑에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는데, 어, 유튜브의 구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의 구독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웃들한 전체 서로 이웃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이웃이 있고 서로 이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서로 이웃으로 선택을 하세요. 사람 모양이 사람 두 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서로 이웃입니다. 서로 이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 이 서로 이웃한테는 다 알림이 갑니다. 구독자란 얘기죠. 그러면 알림이 가니까, 이 사람이 글을 썼네 하고 알림이 오니까 읽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 블로그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독자니까. 그래서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쟤는 블로그는 그냥 네이버에서 그냥 행복TV 치셔도 되고, 유니앤코 청주라고 치면은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 저한테 서로 이웃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이웃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에서는 그냥 제 블로그에 이웃들을 그냥 클릭을 하시면 이웃이 안 돼 있으면 여기에 이웃 추가라고 뜹니다. 이웃 추가. 여기에서 이웃 추가라고 저는 이분하고 서로 이웃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이웃이라고 뜨는 거고, 만약에 이분이 저하고 이웃이 아니라 그러면 이웃 추가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웃 추가해서 제가 이분의 여기 똑같이 보이죠? 이분은 저하고 이웃이 안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웃 추가라고 뜨면 이웃 추가 눌러서 이웃이 아니라 서로 이웃을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룹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해요라고, 이렇게 해서 다음 눌러주면 이 사람한테 서로 이웃 신청이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확인 눌러주면 같이 서로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은 계속 들어가서 그냥 추가를 해주세요. 또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또 이웃이 있죠. 이 사람이. 그러면 또 이 사람 거 들어가서 또 이웃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뭐 2, 30분만 이웃 추가해도 꽤 많은 서로 이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컴퓨터로 이웃 추가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 어플을 까시고 이웃 추가를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블로그 통계를 보면 내 블로그에 현재 오늘 몇 명이 들어왔는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7명이 벌써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어제는 63명, 그 다음에 20명, 이날에는 110명. 이렇게 내 블로그에 방문했다라는 전체적으로 나오고, 여기 이제 조회수나 이렇게 보면, 현재, 날짜별로 조회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글이 많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조회수 순위를 눌러서 보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조회수 순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블로그 평균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블로그 평균 데이터. 이걸 눌러서 보면 내 블로그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야 되고요. 각각의 방문 횟수도 다 그렇고. 근데 여기까지 간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요건 맨 밑에 거 요거는 뭐냐면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인데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머무는 시간이 꽤 많이 높죠. 그래서 한번 들어오시면 오랫동안 내 블로그에 머물면서 이것저것 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블로그 평균 사용 시간이 저는 좀 높고 나머지는 좀 낮네요. 제가 글을 요새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블로그는 좀 관리에 들어가서 설정을 한 번씩 해주시면 추가적으로 내가 할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하는 방법 제가 들어가 볼게요. 왼쪽에 글쓰기 누르시면 됩니다. 글쓰기 누르시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기본 화면입니다. 블로그의 기본 화면.
블로그의 기본 화면인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이제 제목 넣으시고, 난 제목을, 이 제목도 중요합니다. 제목도, 검색에 같이 쓰이기 때문에, 제목도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들은, 제목도, 좀 아이디어 퍽퍽 터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목 넣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제목 놓고, 뭐, 이렇게 제목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이제 글을 쓸 건데, 솔직히 글 처음 쓰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리튼이 있으니까 리튼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리튼에 들어가서 볼게요. 리튼에서 들어가 보면, 어, 블로그에 대한 관계된 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AI 스토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AI 스토어 말고, 여기에 툴이라고 있습니다. 툴을 들어가서 보면, 리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툴에 들어가 보면, 어, 지금 왼쪽에 이렇게 지금 블로그 포스팅, 그 다음에 긴 블로그 포스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맞춰서 얘가 만들어줍니다, 글을.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얘가 글을 써주기 때문에 내가 주제만 정하고 아니면은 어떤 주제로 해서 글을 쓸 건지 그것만 해서 얘한테 글을 써달라고 하면 얘가 자동으로 써주겠죠. 그러니까 편리하게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도구가 있습니다. 사진은 똑같이 사진도 내가 내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어 뭐 요거를 넣겠다. 그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요게 지금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 블로그의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블로그의 썸네일. 블로그는 내가 글을 쓰고서 어떤 사람한테 글을 보내줄 때 이게 썸네일이 됩니다. 대표 사진이 되죠. 그래서 대표 사진을 나는 다른 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대표를 요 클릭만 바꾸시면 돼요. 이 클릭만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그 사진으로 썸네일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뭐라 그랬죠? 글은 크기는 19, 그 다음에 진하게 글은 쓰고 만약에 이렇게 하고 글씨 크기는 진하게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19 이렇게 항상 글을 쓰시고 글을 쭉 쓰시고 나서 이렇게 글을 쓰고 나서 만약에 두 번째 할 때는 한 칸 띄우고 글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뭐예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띄어쓰기가 돼 있으니까 그냥 쭉 읽어서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쭉 마지막까지 다 읽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다 붙였으면 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읽지도 않고 빠져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그렇게 글을 쓸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글을 쓸 때 보면 요거를 지금 나는 인용구를 좀 안에다 놓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왼쪽 마우스로 반전을 시키고 이렇게 메뉴가 나오죠. 여기에서 인용구. 그럼 요렇게 인용구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도구들을 다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 카페 갔다 와서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사진도 올리고 했으면 마지막에는 요거 장소를 눌러서 여기 나오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이 장소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어떤 식당이나 카페를 찾았을 때 마지막에 이 장소를 보고선 전화나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소를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꼭 이거를 누를 것 장소 꼭 누세요. 그 다음에 뭐 링크가 있으면 링크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스티커를 좀 넣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옆에 보면 스티커 눌러서 여기 스티커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니까 아무거나 다 넣으셔도 된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나는 이렇게 해도 글을 못 쓰겠다. 이렇게 해도 글을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템플릿이 있고 글감이 있어요. 내가 글을 쓰는데 사진이 없다. 근데 여기 글감 눌러서 여기에 나는 뭐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글을 쓰는데 사진을 좀 필요하다. 그럼 다이어트 글을 쓰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 돈 200원 돼 있는 거는 쓰지 마세요. 이거는 돈을 지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을 쓰기 위해서는. 근데 여기도 똑같이 돈이 200원, 200원, 200원 있는데 돈 없는 것도 있죠. 그럼 이거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내 블로그에 딱 들어옵니다. 근데 이 출처는 지우면 안 됩니다. 출처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또 이런 것도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클릭만 하면 내 블로그에 글 쓰는 대로 딱 들어옵니다. 나는 어떤 책이 마음에 들어서 책에 대해서 뭐 쓰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책을 찾으세요. 책을 찾고 그 책을 클릭하면 그 책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 글감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글을 쓰실 수 있고 나는 그것도 못 쓰겠다. 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여기 템플릿이라고 눌러보면 추천 템플릿이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는 템플릿이에요. 그 다음에 부분 템플릿이 있고 그 다음에 추천 템플릿을 해서 뭐 협찬 리뷰 이렇게 클릭해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는 뭐만 하면 돼요? 사진 바꾸고, 글씨 바꾸고, 내용 바꾸고. 그죠? 요거 글씨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맞춰져 있는 템플릿에서 글씨만 바꾸고, 사진 바꾸고 하는 작업만 하시면 하나의 글이 완성이 되죠. 근데 나는 이것 말고도 나는 부분 템플릿으로 해서 여기 마음에 드네. 이렇게 사진 세 장으로 해서 그럼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다 내용 글 쓰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여기 어, 지금 그 도구나 글감이나 그 다음에 템플릿을 활용해서 내가 글 쓰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글쓰 못 쓰면 리턴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래도 못하겠다 그러면 사진만 놓고선 사진 놓고 이 사진은 뭐다라는 내용 쓰고 그냥 발행하셔도 돼요. 근데 좋은 글로는 인식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발행을 눌렀을 때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공감 허용이라고 있습니다. 공감 허용. 이거를 체크를 안 하시면, 이거 체크를 안 하시면 발행할 때, 뭐예요? 하트를 누를 수가 없다. 그래서 꼭 공감 허용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태그 편집.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를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키워드.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어? 반드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글은, 어디 카테고리에 넣을 것인가. 여기다가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뭐, 유니앤코는 유니앤코. 그러면 이 글은 유니앤코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나중에, 내가 나중에 요 글은 비공개를 하고 싶은 그럼 카테고리 전체를 비공개를 하면 그 전체 그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은 다 비공개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들어가서 비공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발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컴퓨터로 할 것. 제가 지금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글씨 크기, 식구에 진하게,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것, 그 다음에 글감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템플릿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보고 활용을 하시라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발행할 때는 반드시 공감 허용을 눌러줄 것. 그 다음에 서로 이웃 100명 정도는 만들 것. 구독자죠. 만들기 쉽다, 블로그는. 그래서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저한테 친구 서로 이웃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전부 다 서로 이웃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웃은 100명 무조건 만드시라. 그래야지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랑 그냥 아무도 서로 이웃이 없는 상태에서 글 쓰는 거랑 이웃이 있는 상태에서 글 쓴 거랑 틀리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내가 이웃이 글 쓴 것들이 알림이 오잖아요. 그죠? 그
핸드폰에서 보면 알림이 거기 뜹니다. 이렇게 종 모양 돼 있는 거예요. 눌러가서 가끔씩 들어가서 하트씩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분도 똑같이 제 블로그에 내가 글 썼을 때 들어와서 하트 눌러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 꼭 여기 있는 글을 웬만큼은 다 넣어서 쓸 거. 그리고 좀 최근에 요 내돈내산이 하나 들어왔어요. 요 아이콘이. 그래서 내가 내 돈 내고 아니면 내 돈 주고 산 거에 대한 리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요걸 좀 활용하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채로 좋은 거니까. 그래서 블로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대로만 규칙 지켜서 충분히 진행을 하시면 천천히 쓰세요. 원래는 하루에 10개 이상씩 써도 한 달에 안에 300클럽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바빠서 못 쓰겠다 하면 천천히 요런 규칙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시니까 그렇게 쓰는 거고 아신 분들은 지금 그렇게 못 쓰겠죠. 어? 지금 이렇게 붙여서 쓰는 글들은 좀 더 띄워서 이렇게 그럼 읽기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알면 이렇게 못 쓴다는 얘기죠. 알면. 그래서 꼭 이런 규칙들 지키면서 글을 쓰면 내 블로그도 조금씩 좀 더 올라가고 상위에 노출되고 첫 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조금씩 글을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글을 안 쓰면 조회수가 뚝 떨어지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쓰면 그 조회수를 항상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회수가 계속 유지되고 해야지 내 블로그에서 보고 문의 전화도 오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또 내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나의 주관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유니코는 나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꼭 그런 규칙 정해서 한 번씩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꼭 같이 공유해서 서로 추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